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서울에 있는 20평짜리 아파트를 이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건 엄청난 거죠.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돈은 우리가 물어줘야 될 수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길잡이 두비게이터라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부동산 지인과 아실이라는 사이트 이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부동산 경매 좀 한다는 사람들이 모두 사용하는 실제로 도움되는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사이트 하나만 제대로 사용해도 얼마에 사야 될지, 얼마에 팔아야 될지 전략적으로 세울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께는 지금 당장 수익 낼 수 있는 물건 한 개와 초보자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물건 한 개를 오늘 영상에서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탱크옥션이라는 사이트고요. 이거는 경매 물건들을 전부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요거는 실제로 대한민국 모든 아파트 경매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자주 애용한 사이트고 여기서 로그인 하시게 되면은 로그인이 되고요. 경매 검색 탭에 갖다 대면 이렇게 짜르륵 뭐가 나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뭐 복잡하게 볼 필요 없이 종합 검색 탭을 누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각 주소에 맞는 아파트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 서울, 물건 종류, 이거는 아파트를 먼저 저는 보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죠. 일단 아파트 자체가 초보자들이 하기에 되게 적합해요. 그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시세 조사를 하기가 되게 용이합니다. 다른 빌라나 오피스텔에 비해서 거래량 건수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파악들이 빠르게 초보자들도 가능하다. 두 번째는 사고 팔기가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에 비해서 훨씬 더 수월하다. 크게 물릴 일 없이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먼저 초보자들이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 상태에서 뭐 진행 물건, 이건 이제 실제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표시인 거고요. 그 다음에 내려서 감정 가격이라고 있는데 이 감정 가격은 이 아파트의 객관적인 시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객관적인 시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는 감정평가사분들이 매기는 금액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시세의 10%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3억짜리 아파트 시세 물건을 볼 건데 그러면은 한 3억 3천, 그 다음에 뭐 2억 7천 선의 물건을 보시면 되는 거죠. 감정가랑 실제 시세랑 차이가 날 수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소액으로 할 거니까 서울에서 소액은 사실 꽤 큽니다. 그래서 감정가 7억 정도 하면은 6억 중반 시세 이하로 물건들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려와서 검색을 눌러주면 이렇게 짜르륵 서울에서 7억 이하로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가 쫙 나옵니다. 사전에 미리 찾아놓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물건이 있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인데요. 중계동, 중계 8단지 주공 아파트인데요. 얘 평수가 20평대 초반 정도 됩니다. 802동 502호가 나왔고요. 중계 8단지입니다. 뭐 중계동 워낙 단지가 많고 세대수도 되게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단지마다 평수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뭐 나눠져 있어요. 10평대만 있는 아파트가 있고 뭐 20평대만 있는 아파트가 있고 똑같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20평대 아파트만 있어요. 그래서 4인 가족이 살기에는 조금 뭐 부족하긴 하나 자녀 1명 정도 키우는 가정 또는 2명 자녀가 어리다면 약간 좁더라도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또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를 제가 뽑아봤고요. 6월 10일에 경매가 이제 진행되는 것이고 4억 3,520만 원 이상 경매 입찰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도 소액으로 내 집 마련이나 투자 가치가 있는 아파트를 선택할 수가 있다. 물론 이제 투자 가치가 있다는 거는 이 아파트 자체만으로는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단지 정보를 보시면 세대수가 700세대 정도가 되고 93년식이에요. 그럼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가 무슨 투자 가치가 있냐? 라고 했을 때 당연히 30년이 넘게 되면 재건축,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아파트를 헐고 새롭게 아파트 층수를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재건축 연한이 됐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재건축 연한만 된다 해서 모든 게 재건축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이제 정비 계획 같은 것들이 이제 수립되는 되게 초기 단계이긴 하나 재건축 움직임이 덜어서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총회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가 진행됐다는 것보다 결국에 재건축을 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만으로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 또는 투자할 만한 요소가 조금씩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이제 이 위치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제 이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 오른쪽에 참고 자료라고 있습니다. N 단지 정보라는 곳에 클릭을 하게 되면 네이버 페이 부동산과 바로 홈페이지가 연동이 돼요. 연동이 되기 때문에 보기 훨씬 편하겠죠. 아까 얘기한 대로 한 700세대 조금 안 되고요. 가격 순으로 정리를 하면은 시세가 1층 기준으로 한 5억 500 정도의 호가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 호가는 뭐냐면 집주인이 팔고 싶은 금액이에요. 시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호가가 5억대 초반 정도 또는 5억 정도로 나와 있다. 우리도 층수가 5층이기 때문에 1층하고 크게 차이는 없을 거예요. 호가 기준으로 많이 돼봐야 시세가 한 5억 뭐 1000 요 정도 되겠죠. 1층보다 살짝 비싸거나 또는 비슷하거나 또는 이거보다 조금 더 낮을 수도 있죠. 왜? 호가는 아직 거래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실거래 한번 보면요. 거래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5월 달에만 벌써 2개가 됐고요. 4월 달에 2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예를 들어 단타를 하더라도 쉽게 빠르게 단기 매도를 할 수 있는 물건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래된 금액을 보시면은 5억, 5억 2,700, 11층이 5억에 거래됐으니까 실제 수리가 안 된 5층이라고 만약 했을 때는 4억 후반 정도 시세를 볼 수가 있겠네요. 왜냐면 수리비를 빼줘야 되니까.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평수가 한 21평. 21평 같은 경우는 수리 비용을 이걸 빼준다고 했을 때 한 2천만 원 정도? 평당 100만 원 정도 잡아주면 되거든요. 2천만 원 정도 빼면은 수리 안 했을 때 5층 가격이 또 나오겠죠. 그럼 한 4억 7천에서 4억 8천 이 정도 시세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시세가 이 정도다. 그리고 최저가가 얼마 차이가 안 나잖아요. 만약에 4억 3천대로 낙찰을 받게 되면 대출이 한 90% 정도 나오기 때문에 5천만 원 미만으로도 이 아파트를 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무주택자 기준으로 대출이 90%까지 나오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시세보다 싸게 사면은 그만큼 대출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경매로 구입하기에 너무 괜찮죠.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서울에 있는 20평짜리 아파트를 이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거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위치를 한번 보면요. 8단지가 여기 있거든요. 바로 앞에 보시면 단지 안에 고등학교가 있고요. 그 옆에 중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린이집하고 공원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공원이랑 금화산 끼고 있고 이 정도 규모는 산책하기 충분히 괜찮고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중계동은 학원가가 되게 유명합니다. 위쪽으로 가시게 되면 여기가 전부 다 중계동 학원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전부 다 학원가예요. 그럼 여기가 서울의 거의 3대 학원가거든요. 대치동, 목동 다음입니다. 그 학원가를 걸어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한두 명 정도 어린 친구들을 키운다고 했을 때 충분히 메리트가 있게 이용할 수가 있고요. 여기 상권 또한 스타벅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마트랑 이렇게 같이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되게 실거주하기에 되게 좋습니다. 지금 롯데마트 보이시죠? 이런 거 보시면은 실거주하기에는 뭐 학군, 공원, 그 다음에 학원가,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마트까지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성비로 아니 서울에 내 집 마련 6천만 원, 5천만 원 미만으로 해가지고 이 정도 인프라 누리면서 자녀 한 명 정도까지는 키우기에 절대 부족하지 않는 그리고 앞으로 재건축 진행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물론 사업성이 나오는 건 따져봐야 되겠지만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 움직임이 있는 것만으로 또는 단계가 하나만 진행되더라도 가격은 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긴 하거든요. 물론 이거에는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긴 하지만 그 정도는 어쨌든 실거주만으로 충분히 메리트를 가지는데 앞으로 지금 진행될 재건축 정비 사업에 대해서 단계를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주민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막 최근에 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또 기대감을 안고 한번 들어가 볼 수도 있는 되게 매력적인 단지가 아닐까라는 거를 또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탱고옵션에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사진이거든요. 사진으로 수리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보시면은 수리는 딱히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현관문 이 상태를 보면 알겠죠. 그리고 도어락 상태를 보면은 이게 수리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보는데 이건 아마 수리가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단지 내는 원래 이제 도색이나 이런 걸 하는데 뭐 그냥 그거는 무난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복도식으로 되어 있죠. 옛날 아파트는 원래 보통 그렇습니다. 주변은 워낙 여기 제가 이제 가봤을 때 되게 조용하고 실거주하기에는 정말 손색이 없을 정도로 뭐 신혼부부라든지 보통 이제 중계동, 상계동 되게 많이 살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 일반 명의로 산다고 했을 때는 그거에 한 3배가 들어가요. 대출이 보통 70%, 생애 최초는 80%니까 그래도 5천만 원 더 들어가는 거죠. 근데 경매로 사게 되면 시세보다 몇 천 이상 싸게 산 다음에 두 번째 내 투자금까지 몇 천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 이보다 매력적인 방법이 없겠죠. 그래서 실거주를 염두에 두시는 분들도 괜찮고 뭔가 내가 소액으로 서울에 투자를 염두에 두는 분한테도 되게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저물 거는 여윳돈 있거나 그런 앞뒀거나 하면은 한번 해도 충분히 제 친구들이나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하면 안 되는 아파트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랑구 망우동 1층이 나왔어요. 중랑숲 리가라는 아파트고요. 34평입니다. 이건 왜 하면 안 되냐? 지금 6억 4,200에서 4억 1천까지 떨어졌는데 가격적으로 메리트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 가격으로는 되게 메리트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N 단지 정보를 눌러서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은 연식은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것보다 훨씬 괜찮긴 합니다. 13년 정도 됐는데 이 정도면은 뭐 수리 크게 안 하고도 교배장판 정도만 해도 깔끔하게 쓸 수 있는 연식이긴 하거든요. 그런 거는 좀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도 한번 보면요. 34평 같은 경우는 호가는 거의 6억 9천. 그러면은 지금 아까 봤던 금액 대비 거의 3억 가까이 싸게 나와 있는 거죠. 실거래도 한번 볼까요? 저층도 6억 후반에 거래가 됐죠. 뭐 1층 기준으로 했을 때 6억 7천 정도 잡아도 지금 거의 2억 넘게 떨어진 겁니다. 2억 한 6천, 7천 정도. 그러면 이거 대박 아닌가요? 그 다음에 주변 한번 볼까요? 이 주변으로 골목길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둡고 아이들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안전이나 이런 거에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이 주변이 주거단지로 전부 둘러싸여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것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뭐 중간중간에 소형 마트들 있고 뒤에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들로 돼 있고요. 양원역, 경의중앙선이 있는데 7, 8분 정도 걸릴 거예요. 8, 9분.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은 여기 공원, 숲 되어 있는 걸 이용할 수 있으니 애들 키우고 그 가족 단위로 살기에는 또 나쁘지 않다. 그리고 연식 대비 지금 뭐 34평이 서울에서 7억대라고 했을 때 아까 이제 대출 받고 하면은 풀로 받으면 1억 미만으로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보다 조금 낮은 비율로 받더라도 1억 초중반으로 서울의 34평 아파트, 여기에서 그렇게 멀지 않고 초중고가 다 있는 아파트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는 나쁘지 않다. 근데 이렇게 메리트 있는 가격대고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냐면요, 여기에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5억 1천만 원에 5월 27일에 진행됐어요. 이 가격에만 낙찰받았어도 시세보다 거의 1억 6천 가까이 싸게 사는 거였어요. 근데 왜 아무도 안 들어왔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빨간 글씨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항력이란 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대항할 수 있는 힘인데요. 임차인이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졌대요. 누구한테? 낙찰자. 그러면 본인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해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임차인한테는 좋은 건데 이걸 낙찰받는 낙찰자한테는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돈을 우리가 물어줘야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그 돈이 적게 물어주는 돈이다.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보증금이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5억 1천만 원에 낙찰받더라도 5천만 원 물어줘도 5억 6천에 사게 되는 꼴이죠. 그렇게 되면 1억 정도 마진이 남아서 해도 돼요. 근데 이 아파트에 살고 있을 때 임차인이 보증금이 5천이 아니고요, 쭉 내려오면 임땡땡 씨가 4억 6천만 원에 전세를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금액을 낙찰받게 되면 아무리 싸게 낙찰받아도, 예를 들어서 4억 1천에 낙찰받으면 이 4억 1천만 원 더하기 4억 6천, 8억 7천만 원에 이 아파트를 낙찰받는 게 되는 거예요. 4억 6천을 우리가 그대로 물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아파트 시세가 아까 6억 7천 정도 되는데 2억을 더 비싸게 사는 겁니다. 그럼 이 아파트는 언제 기회가 생기냐? 거의 두세 번은 더 떨어져서 이 최저가가 한 대략 1억 중후반 정도 됐을 때 메리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든지,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최소 3번 정도는 더 떨어져야 이 아파트를 낙찰받았을 때 저 임차인 보증을 물어주고도 우리한테 이득이 생길 수가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초보자들이 굉장히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고요. 우리 금액에 우리가 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게 아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 금액을 물어주고 낙찰가에 쓴 금액까지 우리가 내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런 것들을 받으려면 디테일하게 그러면 압류 부분 금액까지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게 배당받는 게 우리보다 늦다고 해서 이 금액까지 배당을 안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가려면은 이런 물건들은 압류가 없는지까지도 체크를 해야 된다. 어찌됐든 간에 초보자들이 건드리기에는 지금 당장에 있는 금액대가 조금 크고 나중에 최저가가 많이 내려갔을 때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 대신 그때도 하시기 전에 저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런 물건들은 리스크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감정가보다 최저가가 되게 많이 떨어졌다고 무조건 낙찰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또 다른 권리가 숨어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꼭 체크하셔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이 탱크옥션 사이트를 이용해서 위험한 물건과 안전한 물건, 이 탱크옥션 사이트만 이용해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경매를 시작할 때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께는 오늘 영상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경매의 첫걸음을 뗀 것만큼 정말 경매에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물건을 살까 말까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안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부게이터를 구독하시면 경매에 대한 안목을 기를 수 있는 많은 꿀팁을 드릴 테니까요. 부게이터 영상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